대선 아직까지 8개월여나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 대선 레이스가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주자는 물론이고요. 이 대선 주자의 배우자까지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선 주자 배우자들의 내조의 기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윤지영 기자 백브리핑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지영 기자. 네. 먼저요. 딱 저기 있네요. 여권 내 여론조사 1위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에 처음으로 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후 12시 50분쯤 친문 적자로 불리죠.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조문한 건데요. 지금이 조문 당시 모습입니다. 이게 빈소가 전남 목포 봉황장례문화원에 마련이 됐는데 이 지사를 대신해서 멀리까지 내려간 거죠. 이 김혜경 씨 과거에는 부부 동반 예능 프로그램에도 같이 출연을 하면서 좀 그랬죠.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이 지난 2018년 이 지방선거 당시에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이 해경군 김 씨의 소유자로 지목이 되면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이때 당시 모습 준비해봤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혜경 씨 컴퓨터 계정하고 다음 아이디가 똑같은 것이 가택에서 발견됐는데 억울하지만 우리 안에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트위터 계정은 본인 게 아니신 게 맞나요? 뭐라고 소명하셨나요? 충분히 좀 소명을 하셨나요? 문제가 된 트위터. 네, 많은 분들이 당시 모습 기억하고 계실 네. 것 같은데 이 결국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대외 활동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내조 신호탄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다만 어제도 좀 조용히 조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초에는 예정됐던 시간이 더 이후였는데 조금 시간을 당겨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상승세가 상당히 무서운 이낙연 전 대표. 부인 덕을 많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대선 후보 배우자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숙희 씨는요, 이 지난 8일 전남 진도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를 하기도 했는데 이 최근 6주 동안 호남에 머물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 여사의 민심 행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그 이름이 연희 숙희예요. 이낙연의 연희 그리고 김숙희 숙희인데 이 지지층에게 그대로 블로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커피차 조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도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제 올라온 게시물 모습입니다. 새벽부터 이 광주의 한 시장을 방문해서 이 상인들 목소리도 듣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 다른 대권 후보 배우자들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최근에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가 특히 호남에서 두드러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한 주 전과 비교했을 때 정말 수직 상승해서 이재명 지사와 비등비등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박빙으로 올라선 것 뭐 김 여사의 호남 민심 행보 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요. 요즘에 이제 대권 주자들 배우자 중에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연일 의혹이 쏟아지고 있어서 아킬레스건으로 꼽히기도 하죠. 이 검찰총장 임명식 당시에는 함께 했었는데 이후에는 베일에 계속 쌓여 있다가요. 본인 관련 의혹이 터지자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랬죠, 맞아요. 이게 약이 됐는지 독이 됐는지 평가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만 이 본인 SNS 소개란에 애처가다 이렇게 올리기도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역시 부인 편인 것 같습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제가 물어보니까 또 어떤 매체 기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뭐 자기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대에서 총장님 그 사모님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의혹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단체와 뭐 이런 개인들께서 그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니까 대학이 그 자율적으로 그 학술적인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특혜 매매 의혹에 뭐 논문 관련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죠. 이 지금 보시는 게 어제 교육위원회 모습인데 네. 이 어제 추경 심사를 위해서 열렸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 논문 의혹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가 이 야당이 모두 나가면서 파행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서 이 김건희 씨의 내조의 기술을 볼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의구심이 드는 지점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윤 전 총장 라이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부인은 어떤 내조 기술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공개된 적이 있죠. 지금 이 모습인데요.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사퇴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에 나섰을 때 모습입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인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인 역시 뭐 별다른 행보는 없습니다만 이 까미남, 까도 미담만 나오는 남자다라는 별명을 얻은 데에는 부인의 역할도 지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처음 입양을 결심한 것도 지난 2000년에 부인 이 씨가 이 보육기관을 통해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첫 입양을 결심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입양을 한 두 아들의 성장 일기를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이 한국 입양 홍보회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몇 년 동안 썼거든요. 네. 그러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데 일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내조의 기술을 보여줄지도 관심이 갑니다. 그러게요. 앞으로 이제 대선전이 더욱더 과열되면 네. 과연 이 배우자들의 내조의 기술 어떻게 또 발전해서 뽐을 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여권 주자 소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좀 전에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이 김경수 지사 장인상 이 상갓집에 간 얘기가 있었어요. 네. 다른 여권 주자들도 다 갔을까요? 네, 이 다른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모두 이 빈소에 총출동했습니다. 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설명하는 수식어 바로 친문 적자인 건데 그만큼 이 친문의 적통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주자들 이 친문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서 친문의 적재인 김경수 지사의 이 장인 빈소를 찾은 건데 어제는 이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장관,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왔었고요. 그 전날은 이 박용진 의원, 김두관 의원이 조문을 왔습니다. 이 앞서 윤지원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이 이재명 지사는 이제 아내를 대신 보냈었는데 이 아내를 대신 보낸 이재명 지사까지 총 합치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이제 모두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 빈소에 총 출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조금 전에 이제 김은미 기자가 뭐 친문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지사가 한 유튜브 방송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집중 공세를 당하다 보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건데요. 이재명 지사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숫자가 괴롭혀요. 맞아. 근데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안 하는 것도 대답인데 요즘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에 또 묻고 내가 7번이나 물었어요. 요새 제가 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번에 업보라니까. 죄송합니다. 요새 겪어보니까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하고 막상 당해보니까 나는 7번 물었는데 지금 한 2번밖에 안 물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회의 끝나고 차 한잔 주신다면서 집무실 가서 차 한잔 주시더라고요. 마음고생 많았다고. 1호. 네, 이 지사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준용 씨는 나와 생각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양반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웠는데요. 이재명 지사 조국 전 장관을 띄우는가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을 정면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을 마녀 사냥했다면서요. 나 역시 똑같이 당했다고 주장하고 조국 전 장관과는
자주 연락을 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까지 언급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많이 언급했군요. 네, 추 전 장관은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추 전 장관이 과거 당대표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원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친문 지지층 구애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앞으로 친문 세력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 의원님,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에 본인 입으로 스스로 난 비주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친문 떠안기에 나선 배경 뭐가 있을까요? 지지율 문제죠. 지지율이요. 7월 들어서서 새롭게 이제 대선 구도에서의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 정체 내진 하락 현상입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만큼은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도 최근 들어 지지율의 흐름이 보면은 소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나는 국밥이다, 사이다는 이낙연 전 대표다 이 얘기를 했고, 기본소득이 내 제일 공약이 아니다, 내 제일 공약은 성장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예비 경선은 이미 뭐 별 의미가 없고 나는 본선을 대비한다, 중도층을 보고 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맥락으로 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어떤 조사에 따르면 뭐 8.8%포인트 정도 한 자리 숫자까지도 지지율이 좁혀진, 이렇게 쫓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른바 핵심 지지층을 다시 소구하는 그런 전략으로 돌아간 거죠. 아까 이제 윤지원 기자 브리핑에서 나왔지만 호남에서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이낙연 전 대표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거의 따라잡히는 흐름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여기서 뭔가 지금 고리를 한번 끊지 않으면 이 향후에 지지율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제 친문 이 지지층, 핵심 지지층에 적극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준용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에 대한 우호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과거 2017년 경선 때 돌이켜보니까 내가 문 대통령한테 좀 너무 좀 세게 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나는 뭐 친문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차별화는 아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차별화는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지지율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핵심 지지층에 적극 호소하는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좀 전략의 방향을 틀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메시지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지지율 때문일까요? 최근에 이재명 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공방이 상당히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재명 지사가 나 앞으로 이제 사이다로 다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낙연 지사 측 반응이 없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재명 지사가 생각보다 참을성이 약한 것 같다면서요. 자신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걸 못 참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검증이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낙연 캠프 좌장인 설은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이번 토론을 통해서 제일 특징적으로 드러난 게 이낙연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간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이 못 이긴다.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은 이게 이 본인이 사과도 했지만은 그 형수와 형에 대한 그 이 발언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이게 특히 여성들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로 나오는 거는 별로 안 맞다고 보고요. 이낙연 지사를 지금 30년 넘게 쭉 지켜봤는데 특별하게 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없었던 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후보보다도 탈없이 살아왔다. 이게 일반적인 이 그 평인데 뭐 새롭게 뭘 얘기를 한다면은 그건 또 들여다봐야겠죠. 네, 경선 때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두 사람 앞으로 어떤 기싸움을 보여줄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 이동석 기자, 이렇게 두 사람의 난타전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좀 우려의 목소리는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윤건영 의원이 주인공인데요.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보면서 내내 불편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앞서 이렇게 보기 거북하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개인전이 아닌 단체전이라면서요. 경선 난타전의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었죠.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요, 윤건영 의원의 글을 공감하면서도 머리도 마음도 풀리고 눈도 맑아졌다는 심정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했으면 좋겠다면서요. 윤 의원의 글에 호응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 지사는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넜던 동지라면서 사실을 잊지 않고 있음을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따른 두 사람 간의 1위 쟁탈전, 앞으로 펼쳐질 본경선에 얼마나 불꽃이 튈까요? 관심입니다.